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69화 열등 콤플렉스에 빠졌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뭐 예. 저희가 먼저 좀 안내를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31화부터 168화까지 무려 한 1년 6개월 가량 함께 진행했던 인천 작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방송 참여가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합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보면 작두님에 대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게 그죠? 안타깝네요. 네. 작두님 팬이 이제 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개인 직업적인 문제로 좀 지방 쪽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관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참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뭐 방송도 중요한데 저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잘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네. 일단은 그 저랑 자유인님이 좀 함께 진행을 하다가 또 뭐 새로운 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로 들어가죠, 뭐 그죠? 네. 예, 오늘 주제는 열등 콤플렉스에 빠졌을 때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우리 뭐 열등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그것보단 좀 더 센 거죠. 콤플렉스니까 그죠? 네. 질문 들어갑니다. 자유인님은 열등 콤플렉스 이런 거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월 콤플렉스 그것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열등 콤플렉스에 빠질만도 한데 그 빠질 만한 요소는 많은데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요리조리 잘 피해 가셨다 뭐 네. 이런 거네요, 그죠? 그냥 뭐 최근에는 좀 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컴플렉스까지는 아닌데 네. 아씨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보다 돈 벌이가 좋아 이러면 그죠? 뭐 안정적이고. 약간, 안정적이고. 그쵸. 예. 또 특히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렇게 뭐 공무원이나 그죠? 뭐 대기업 정규직 이런 맞습니다. 분들 아닌 다음에는 자유인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약간은 프리하게 살았던 네. 사람들은 영향을 좀 받죠. 그죠? 그렇죠. 예. 요즘 들어 공무원, 공사, 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음. 물론 뭐 기업 나름이긴 합니다만 아. 네. 굉장히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럽긴 하나 열등 콤플렉스까지는 그렇죠. 안 콤플렉스는 빠졌다. 아니죠. 네. 그리고 역시 자유인님은 평소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뭐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남달라서 상황은 빠질만도 한데 빠지지 않고 허우적대고만 있다. 정신승리의 달인이라고나 할까. 뭐 그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네.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면서 열등감 또 더 심하게는 열등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죠 뭐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등 콤플렉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열등 콤플렉스라는 주제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열등 콤플렉스인데 뭐 열등감 관련된 거죠. 열등감이란 뭐냐 이러면 뭐 말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는 이런 감정이 좀 깊어져서 병리적으로까지 발전한 뭐 신경적 열등감이라고 뜻할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열등감이 좀 심해져서 병적으로 발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반대되는 감정은 우월감인데 이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통상 사람들은 열등감과 우월감 중에 어느 쪽 감정을 더 많이 느낄까요? 뭐 보통은 열등감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네. 물론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보다는 열등감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인기가 꽤 많았던 그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시죠, 그죠? 아들러가 인간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면서 그 근원을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발달 심리학적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열등한 종족에 속합니다. 우리가 왜 생각해 보세요. 신체적 능력으로 보면 인간은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그죠? 치타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죠. 또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하지도 않고 돌고래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동물 중에 신체적 능력만으로 보면 가장 뒤떨어진 종족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치타처럼 빨리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물론 어쨌든 뭐 그런 그렇게 생각은 비교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은 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독수리처럼 날지는 못하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뒤에 뭐 망토 하나 두르고 뛰어내려 보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 그렇죠. 부러지고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신체적 열등한 신체적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인간들이죠. 어쨌든 인간이 좀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신체적인 능력상으로 네. 좀 열등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같네요. 그렇죠. 그죠. 신체 능력으로만 놓고 네.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열등한 존재로 태어나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러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왜 아기는 태어나서는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죠? 해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에 의존해서, 여기 누군가는 주로 엄마 아빠죠. 그죠?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는 언제나 열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런 감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평소에 좀 우월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은 전혀 느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는 사람도 보면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엄청 막 무시하고 우월한, 막 우월감을 우월감을 차서 뽐내다가, 막 하는데 또 누군 주변에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는 또 어. 엄청 띠질하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그치. 것 같아요. 혹시 그 어울리는 사람이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마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맞습니다. 아들러는 우월감을 느끼는 메커니즘이 열등 콤플렉스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열등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절대적 안정과 우월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신념을 내면화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런 현상을 우월 컴플렉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과도하게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람, 뭐 예컨대 자기의 지위나 학력을 뽐내고 뭐 재산이 많다고 거들먹거리고, 그죠? 외제차 뽑았다고 뭐 키를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월감으로 포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할 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잘 그죠? 봐줘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알고 보면 결국에, 개수작이죠. 예. 근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월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도 알고 보면 열등감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힘을 준다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열등감은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들러에 따르면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이때 열등감이 이런 행동에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경우 있죠. 어떤 학생이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키도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이 열등 컴플렉스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것 같네. 뭐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 그래서 있겠죠. 야, 이런 넌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 아주 좋은 네. 방법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결점이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이제 이때 열등감이 이런 행동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너는 보니까 공부 말고는 안 되겠다. 야, 이런 공부시키고 있죠. 인간은 그래서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지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열등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개인의 성장이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열등감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열등감, 이걸 우리가 열등 컴플렉스라고 그랬죠. 이런 열등 컴플렉스는 신경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칫 우월 심리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변질되기도 하거든요. 즉 열등감이 지나치면 자칫 우월 컴플렉스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열등감은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삶에 방해가 되는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사실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열등감을 그렇기도 하죠. 좀 더 건설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들러는 이런 제안을 해요. 성공 경험을 많이 쌓고 자존감을 높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조그만 일이라도 성공 경험을 많이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은 새로운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의 말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그 선생은 선귤당농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저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덕무 선생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대략 느낌이 오시나요? 네. 예, 그죠? 그래도 예. 사람들은 말똥구리보다 용이 되고 싶거나 자기 말똥구리인데 자기 스스로를 예. 나는 용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러니까 말똥구리 인사자가 용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꿈을 꾸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용인 줄 아는 거야. 그렇죠. 네. 말똥구리면 말똥구리인 줄 알아야지 갑자기 그러는 네.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네. 내가 말똥구리인지 용인지를 알고 말똥구리면 용의 여의주를 굳이 부러워하지 말고 네. 내가 용이면 내 여의주 갖고 뭐 쓰는 건 관계없지만 말똥구리가 가진 말똥을 보고 네.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뭐 남이 가진 것 가지고 괜히 부러워하지 말라. 뭐 이게 그렇죠. 핵심인 맞습니다. 것 같긴 그죠? 한데. 예. 네. 선생 따르면 말똥구리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죠. 또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고 더 중요한 거 말똥구리가 가지고 노는 말똥을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똥구리는 용을 보고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용 또한 말똥구리를 보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열등 콤플렉스나 우월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똥구리는 왜 용의 여의주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일단 자기보다 훨씬 큰 거라서 감당이 안 되지 않아. 뭐 감당이 안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말똥구리가 용의 여의주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말똥구리가 말똥 굴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걸 좋아하는데 굳이 남의 것에 시선을 두거나 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과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 가진 것,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선이 외부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가진 것에 이미 만족과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말똥구리가 용의 여의주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럼 용은 왜 자기가 가진 여의주를 뽐내거나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말똥구리가 포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용이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 게 더 대단하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어쨌든 뭐 각자의 삶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용이 말똥구리의 말똥을 보고 비웃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여의주가 귀한 만큼 말똥구리에게는 말똥이 귀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에는 우열도 없고 귀천도 없어요. 단지 차이와 다양성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의주가 말똥보다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의주는 용에게는 중요한 물건이지만 말똥구리한테는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이거든요. 반대로 말똥구리에게 말똥은 용에게 있어 여의주만큼이나 귀중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용은 되게 현명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똥구리의 말똥을 보고도 비웃지 않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우화적이긴 합니다만 딱 그것만 보면 말똥구리나 용이 인간보다 더 나은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들러는 불완전하게 태어난 인간이 열등감을 잘 활용해서 성장이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간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매사에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끝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보다 많이 가졌거나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혔다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잘난 체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까 뭐 누구 얘기처럼. 그래서 저도 그러는 것 같고요. 뭐 정도의 네.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이처럼 매번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우리 인간도 말똥구리나 용에게 한 수 배웠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똥구리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고 용 또한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좀 배울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각자 자기 자신은 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매스미디어나 뭐 각종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더 확 늘어나기 그러니까 때문에 맨날 보는 게 네.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를 이런 하게 되는 거지, 안 현상이 하고 좀 싶어도. 더 강하게 컴플렉스까지 가는 현상이 더 예.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SNS에서 뭐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사진만 너무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일종의 그쵸. 자기의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쵸. 우월 콤플렉스를 활용하는 거인 네.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타인에게 뭔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 좀 애쓰는 잘 살고 사실은 있고. 열등감을 예. 표현하는 예. 또 하나의 방식은 아니었을까, 그죠?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자기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완전히 뭐 벗어 던지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심해져서 병적 현상인 콤플렉스까지 발전되는 건 네. 어쨌든 좀 막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한 줄 평 시간이니까 오늘은 그 작두님 없이 자유님 혼자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옛날에 있을 때도 사실 그러니까요. 그죠? 둘이 해도 혼자 하는 거랑 비슷했어. 했었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예.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은 서로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 잘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 되새김하는 그런 상기하는 시간이 의미에서 됐으면서 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지는 맙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삶의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열등 콤플렉스에 빠졌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열등 콤플렉스란 열등감이 깊어져서 병적으로 심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류학적 발달 심리학적 이유로 인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열등감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은 연약한 인간에게 자연이 준 축복이라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열등감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등감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열등감, 그러니까 콤플렉스로 발전한 열등감은 신경증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칫 우월 심리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등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성공 경험을 좀 많이 쌓고 자존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덕무 선생님의 말을 좀 기억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69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